나는 평범한 일상에 지쳐 있었다. 37살인 나, 김지은은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 가평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타입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수진이의 결혼식 초대장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 곁을 지켜준 친구였다. 그녀가 결혼식 들러리로 나를 부탁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조금 떨리고 어색했다. 나에겐 이런 자리가 언제나 부담스러웠으니까.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가평의 작은 교회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수진이와 나는 함께 드레스 리허설을 하러 갔다. 그때 그녀의 오빠인 민재를 처음 만났다. 민재는 24살의 청년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온 피트니스 강사였다. 그의 몸매는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했고 미소는 마치 겨울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을 감추고 있었다. 지은 씨, 들러리 옷 입은 모습 정말 환상적이에요. 민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 결혼식 당일, 나는 하얀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부드러운 연분홍 드레스에 은색 하이힐을 신었다. 손목에는 얇은 진주 팔찌를 차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흘러내렸다. 내가 교회에 들어서자 수진이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오직 민재의 모습만 떠올랐다. 민재는 검은색 수트에 약간 느슨하게 메어진 넥타이를 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나를 향해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수진이가 서약을 하는 동안에도 민재의 시선은 나를 꿰뚫는 듯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다. 리셉션이 시작되고 나는 민재 옆에 앉았다. 주변엔 친척과 친구들로 북적였지만 그의 관심은 온전히 나에게 향해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그의 손길은 살며시 내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맴돌았다. 지은 씨, 오늘 밤 춤 한번 출래요? 민재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고 무도회장 한가운데로 나섰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고 그 촉감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춤을 추는 동안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나는 오래 숨겨왔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 그 미소, 그리고 그 온기가 내 안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순간 뒤뜰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재가 갑자기 내 귀에 속삭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조용히 뒤뜰로 이끌었다. 달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의 평화로운 일상은 영원히 끝났다는 걸.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나타났다. 민재의 형, 준호였다. 그는 도시 서울에서 온 사업가로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지은 씨, 이야기가 필요해. 그의 말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 결혼식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숨겨진 비밀과 위험으로 가득 찬 이야기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민재와 준호, 그리고 나 사이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밝혀질 운명은?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이 결혼식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평의 조용한 밤, 나는 아직도 준호의 뜻밖의 등장에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는 민재의 형이라면서도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은 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다. 밖은 차가운 공기였지만 내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뭔가 큰일인가 봐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민재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야. 서울에서 복잡한 일에 휘말려 있어. 그가 숨기려는 과거가 있는데 그게 이번 결혼식과도 관련이 있어. 그의 말에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과거라니 무슨 일이죠? 수진이는 무사한가요?
내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섞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도 모르는 일들이야. 민재가 혼자 감당하려 했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민재의 웃음,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긴장감이 교차했다. 이 사람, 정말 내가 알던 그 민재 맞나? 의심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감정은 깊어져만 갔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농담을 던졌다. 근데 지은 씨, 이렇게 예쁜데 왜 아직 솔로야? 우리 민재도 내 눈빛에 반했나 봐. 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야, 나도 몰라요. 그냥 인연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그 말 속에도 왠지 모를 설렘이 묻어났다. 그래, 오늘 밤은 뭔가 특별해질 거야. 준비해. 준호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는 뒤돌아 걸어갔다.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결혼식장 안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핸드백 속에서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재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은 씨, 밖에 나가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지만 내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이 순간부터 내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널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든 함께할 거야. 이제 숨기지 말고 말해줘. 라고 다짐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누굴까? 그리고 이 밤의 진실은 어디까지 드러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느꼈다. 달빛 아래 민재의 손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 씨, 사실 말해야 할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먼저 네가 이걸 알아야 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입을 열었다. 내가 가평에 온 이유는 단순한 가족 행사 때문만이 아니야. 몇 년 전 서울에서 얽힌 일이 아직도 날 괴롭히고 있어.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짝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재?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야. 하지만 네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우리 사이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그 순간 나는 민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흰 셔츠 위로 살짝 보이는 목선은 긴장감 속에서도 묘한 매력을 풍겼다. 그의 눈썹은 진하고 선명하며 그 눈빛은 마치 나를 꿰뚫는 듯했다. 나는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졌다. 민재야, 난 네가 누구든 어떤 과거가 있든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해. 나는 용기를 내어 속삭였다.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 지은 씨.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어. 그의 말에 나는 몸을 살짝 떨렸다. 그때 뒷뜰 너머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민재는 긴장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오늘 밤 아무도 믿지 마. 그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어쩌면 내 인생에 드라마가 필요했나 봐. 적어도 난 이렇게 극적인 건 처음이야. 그는 나를 향해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저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지는 땀방울과 넥타이가 살짝 풀린 그의 목선을 보며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이 남자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자,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걱정할 거야. 민재가 나를 살짝 끌어당기며 말했다. 나는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에 살짝 몸을 기울였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로 다시 들어서자 나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민재와 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다.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반겼다. 나는 연분홍 드레스의 부드러운 천이 허벅지를 스치는 감촉에 집중하며 민재 옆에 섰다. 그의 검은 수트는 몸에 꼭 맞아 그의 탄탄한 어깨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목에는 약간 느슨하게 묶인 네잎이 넥타이가 은은한 섹시함을 더했다. 그의 긴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치자 심장이 요동쳤다. 지은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숨이 막히는군요. 민재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살짝 웃으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나도 숨 좀 쉬게 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전류처럼 퍼졌다. 수진이의 부케가 던져질 시간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나는 민재의 눈을 마주쳤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잡으면 내 거야. 나는 웃음을 참으며 팔을 들어 부케를 잡으려 했다. 순간 무대 위에서 수진이의 오빠 준호가 나타나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직 내 차례가 아니야, 지은 씨.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무언가 숨기려는 듯했다. 민재가 나를 보호하듯 내 허리를 감싸며 준호 형, 너무 심한 장난 아니냐고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장난이 아니야, 조심해야 해 라고 경고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준호의 말은 무섭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나는 민재에게 속삭였다. 이 가족 뭔가 숨기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하지만 내가 지킬게 라고 다짐했다. 그때 갑자기 음악이 바뀌고 빠른 리듬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나는 민재의 손을 잡고 무도회장 한가운데로 나섰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내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지은 씨, 당신과 춤추는 이 순간 세상은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 민재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너무 달콤한 말 하지 마 라고 웃었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다. 춤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피부에 닿자 차가움과 함께 긴장이 감돌았다. 민재가 내 귀에 속삭였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야.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준비됐어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돌아보니 수진이가 급하게 다가왔다. 지은아, 민재 형과 좀 얘기 좀 해. 그녀의 눈빛은 걱정과 결단으로 가득했다. 민재가 한숨을 쉬며 좋아, 수진아. 이제 모두에게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 결혼식의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수진이의 표정은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심각했다. 그녀는 우리를 이끌며 조용한 뒷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탁자와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는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나는 민재와 나란히 서서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민재 오빠, 지은 씨, 사실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우리 가족은 몇 년 전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민재 오빠가 서울에서 엮인 일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재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맞아. 그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어. 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심각한 거야?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재 오빠가 예전에 연루된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 증거가 공개되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어. 민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빛을 내게 고정했다. 지은 씨, 네가 이 일에 휘말리는 건 원치 않아.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견딜 수 있어.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민재야, 난 내 편이야. 함께 이겨내자. 그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시간 없어.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민재가 재빨리 일어나며 지은 씨, 수진아, 나를 믿어.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남자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그리고 나도 그를 지킬 거야. 우리는 서둘러 방을 나섰다. 복대는 이미 몇몇 하객들이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그들과 같지 않았다. 나는 민재의 팔짱을 끼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맞설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은 씨, 조심해. 모든 게 끝나지 않았어.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누구였지? 나는 작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 그날 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결정을 내렸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나와 민자의 그리고 수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작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다가올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밤하늘에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는 가평의 작은 호텔 뒷마당. 나는 민재와 함께 숨죽이며 주변을 살폈다.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그의 손은 내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검은 수트 위로 흐르는 그의 천이 전해져 내 몸은 미묘하게 떨렸다. 지은 씨,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을 지킬게.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무게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야, 난 두렵지 않아. 네가 있으면 이라고 속삭였다. 그의 손길이 내 뺨을 스치자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멀리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민재의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누군가 온다. 그는 재빠르게 나를 뒤로 숨기며 주변을 경계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하늘색 원피스에 흰색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다. 차분한 눈빛과 단호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지은 씨, 민재 씨, 나 유진이에요. 수진이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입니다. 그녀가 낮게 인사하며 말했다. 지금 상황을 듣고 도와주러 왔어요. 민재가 한숨을 내쉬며 유진 씨, 와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라면 든든해요. 라고 말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나도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줄게요. 라고 답했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내 귓가에 말했다. 지은 씨,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준비됐지? 나는 그의 따뜻한 숨결에 몸을 맡기며 네, 준비됐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고 있어. 유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자.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다짐했다. 나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의 손길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용기와 열정을 깨달았다. 이 밤은 단순한 결혼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어둠 속에서 나는 민재와 함께 빛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가평의 정원을 스치며 나무잎이 살짝 흔들렸다. 민재와 나는 호텔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자 나는 묘한 떨림을 느꼈다. 달빛이 그의 짙은 눈동자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의 입술은 살짝 올라가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돌리며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거야. 라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하지만 내 얼굴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조심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재 씨, 지은 씨, 이제 그만 숨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민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진실뿐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네 과거에 묻혀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민재야,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었다.
민재가 대답했다. 그는 나와 얽힌 과거의 그림자야. 내가 피하려 했던 진실의 일부지.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며 지은 씨, 당신이 이 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몸이 굳었지만 민재의 손길이 내 등을 토닥이며 힘을 줬다. 걱정하지 마, 지은 씨. 내가 지킬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경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민재가 나를 끌어안으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자.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용기를 얻으며 그래,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아.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평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순간 나는 민재와 함께 호텔 방 안에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여명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방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아늑했다. 내 연분홍 드레스는 이미 벗겨졌고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민재는 검은 셔츠에 첫 단추를 살짝 풀어 무심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진지했고 내 피부에 닿는 그의 손길은 차분하면서도 불같이 뜨거웠다. 지은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시간도 멈추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내 귓가를 간지렸다. 나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살짝 웃으며 시간이 멈출 순 없겠지.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영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답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며 나는 숨을 고르기 어려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지금 바로 와야 해. 중요한 일이 생겼어. 수진의 목소리는 급박했고 나는 긴장이 번졌다.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고 나는 짧게 수진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우리 빨리 가야 해. 라고 답했다. 나는 실크 잠옷 위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치고 민재는 셔츠 위에 재킷을 걸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결의를 다졌다. 밖으로 나서자 새벽의 상쾌한 공기가 피부를 감쌌다. 우리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와 채에 올랐다. 가평의 조용한 도로를 달리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수진이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줘. 민재가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지만 답장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이젠 숨길 수 없겠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야. 라고 다짐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강하게 느끼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맞설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를 더욱 깊은 미로 속으로 끌어들일 터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문 너머로 새으며드는 순간 우리는 수진이의 집에 도착했다. 조용한 골목길 한켠에 자리한 작은 한옥이었다. 나무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자 수진이의 얼굴이 창문 너머로 살짝 보였다.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고 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였다. 지은아, 들어와.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불빛 아래 수진이는 긴 한복 치마를 입고 있었다. 진한 자주색과 금색 자수가 어우러진 고운 한복은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감싸고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과 걱정이 겹쳐 있었다. 민재 오빠, 지은아, 우리가 감춰온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 수진이가 말했다. 민재 오빠의 과거에 얽힌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어. 민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희미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긴장하며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제 모두가 위험해졌어. 민재가 낮게 중얼거렸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네가 민재 오빠 곁에 있는 게 그저 행운이 아니야. 너희 둘이 함께 해야만 이 어둠을 뚫을 수 있어.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결심을 느꼈다. 그래, 우리 함께 싸우자, 끝까지. 그 순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수진이의 오랜 친구이자 형사인 태훈이었다.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 그의 강직함을 보여주었다. 시간 없어. 이젠 도망칠 수 없어. 태훈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결혼식의 추억이 아닌 생존을 건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는 있었다. 태훈의 등장과 함께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 씨, 지은 씨,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해. 너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어.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진실이 무엇이든 함께 맞설 거야. 태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민재 씨가 과거에 연루된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 사건에는 거대한 조직이 연관되어 있고 그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 조직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동자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지은 씨,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은 건 너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아.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답했다. 그때 문 밖에서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우리 모두는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어. 준비해. 태훈이 낮게 경고했다. 민재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지은아,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의 품에서 깊은 숨을 쉬며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라고 다짐했다. 문이 빠르게 열리며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삶은 영원히 변했고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비밀과 위험 속에서 민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